지금부터 R 프로그램을 활용한 협업 필터링에 관한 연구, 협업 필터링 사례와 알고리즘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이정민입니다. 오늘의 일기. 오늘도 구두를 착용하지 않아서 건설 쪽지를 받았다. 고3이라 봐줄 줄 알았는데. 에휴. 그래서 구두를 구매하려고 인터넷에 쳐봤다가 엄마한테 허락받기 위해 페이스북에 들어갔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구두 관련 광고가 떴다. 이거 혹시 해킹당한 건가? 나의 관심사를 어떻게 알아낸 것일까?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앞 사례와 비슷한 경험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리즘은 각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여 추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이는 모두 협업 필터링이라는 기술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협업 필터링은 객체 간의 유사성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는 어떻게 객체 간의 유사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일까요? 저는 협업 필터링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유사도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사도 거리 측정 방법이란 각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을 종합하여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두 객체가 가진 특성으로 수학적 거리를 계산하여 그 거리가 짧을수록 높은 유사성을 띠게 됩니다. 수학적 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거리 세 가지를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유클리드가 처음 도입한 거리로 평소에 보았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학교에서 배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과는 다르게 다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는 거리 공식입니다. 다차원에서 정의하는 이유는 객체의 특성을 좌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에서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블록 거리입니다. 맨해튼 거리, 택시 거리라고도 불리는 이 거리는 특이하게 비유클리드 기하입니다. 도시블록 거리는 변수값의 차이에 절대값을 취하여 합산한 거리로 실제 생활에서는 물체가 이동할 때 장애물이 많아 직선으로 이동하지 않고 돌아서 간다는 점에서 착안된 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코프스키 거리입니다. 민코프스키 거리는 민코프스키 공간에서 정의되는 거리입니다. 민코프스키 공간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잘 기술하는 시공간의 수학적 모델링입니다. 이 공간이 의미 있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모두 내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민코프스키 공간은 m의 값에 따라 그 계산이 약간 달라지는데 이때 m이 1일 때는 도시블록 거리와 동일한 계산이며 m이 2일 때는 유클리드 거리와 계산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상은입니다. 저는 협업 필터링의 개념과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들로부터 얻은 기호 정보에 따라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자동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동작 방식에 따라 사용자 기반의 협업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의 협업 필터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추천 대상 사용자와 유사한 구매 패턴을 보이는 사용자들의 아이템에 대한 선호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한 개인과 높은 경향성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주목한다는 점과 사용자 행렬을 만들고 사용자 간 유사성을 계산하기 위해 유사도 계산을 실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yes24라는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 관심 도서를 검색해보면 아래 여러 추천 도서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서들은 모두 여러분이 검색한 도서를 구매한 사용자들이 함께 구매한 책들인데요. 바로 이것이 사용자 기반의 협업적 필터링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플랫폼 또한 사용자 기반의 협업 필터링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영화를 추천해줍니다. 두 사례 모두 사용자들의 평점을 바탕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구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이템 기반의 협업 필터링입니다. 이는 과거 개인이 선호했던 아이템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아이템을 찾아 사용자에게 이를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 간의 유사도 대신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상품 A를 선호했다면 A와 유사한 상품인 B도 좋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품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 후 사용자가 평가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한 등급을 예측합니다. 아마존 사이트는 아이템 기반의 협업 필터링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마존은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을 구성함으로써 개인마다 다른 추천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에서의 협업 필터링 추천 기술은 전체 매출의 30%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협업 필터링은 개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고객이 필요한 니즈를 곧바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 선호도에 대한 의존성과 사용자 수 증가에 따른 확장성 문제, 선호도 데이터의 희박성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하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박서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두 사례 중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 기법을 간단한 머신러닝 실습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협업 필터링의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사용자가 상품에 대해 평가한 데이터를 확보한 뒤 행렬 형태로 변환해주고 아이템끼리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아이템을 추천하는 겁니다.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유클리드 거리로 유사도 거리를 측정합니다. 직접 R로 실습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샘플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샘플 데이터에는 순서대로 아이템마다 부여한 고유번호, 사용자 고유번호, 사용자가 해당 아이템에 부여한 점수가 있습니다. 협업 필터링에 사용될 R 패키지 리코멘더랩을 불러와주고 데이터 형태를 리얼레이팅 매트릭스로 바꾸어줍니다. 이미지로 나타내보면 가로축이 아이템, 세로축이 사용자네요. 본격적으로 모델에 이 데이터를 학습시켜줍시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적게 팔린 아이템도 제거해줄게요. 어떤 아이템을 추천해줄까요? 모델링해둔 걸 바탕으로 저기 보이는 예측 함수에 각 5개의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입력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왼쪽 열에는 사용자 고유번호, 오른쪽 열에는 아이템 고유번호가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 두 번째 줄을 보면 396번 사용자에게 각 29, 30, 38, 44, 46번의 상품을 추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까지 R 프로그램을 활용한 협업 필터링에 관한 연구, 협업 필터링 사례와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한 4조였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